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판에서 늘 이렇게 허위로 정치 공작으로 승리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걸 엄중히 다루고 조호영 씨가 그럼 잘못이 없는 거냐? 이 저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브로커를 했던 사람 윤석열 담당 검사가 있을 때는 소위 기소도 안 된 거지만 4년 후에요.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실 수사는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소위 박영수 특검과 그 당시 윤석열 검사 간의 관계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김만배 씨가 중심에 선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 발칵했죠.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에 배모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언론사 기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천화동인 7호 이거 대장동 관련돼 있잖아요. 이 실소유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 맞는다. 허위 제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2013년 당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 직전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쟁자인 신영수 측에서 이른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수 욕설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유포해서 검찰에 기소 송치가 됐다. 이런 허위 제보를 했고 이게 보도가 됐는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검찰 조사 중에 이거 그때 당시 허위 제보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이래요. 2013년 12월에 당시 이 굉장히 놀랐던 이 형수 욕설 파일 이게 공개가 돼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남욱 기자 배모 씨를 통해서 허위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하루 전 6월 3일 이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경쟁 후보 측에서 요거를 유포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기소 송치가 됐다. 기소 의견을 송치됐다. 그리고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도 내용을 SNS에 공유했고요. 결국 선고됐고 재선 성공.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뒤늦게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설명한 내용을 정치와이드가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당일, 아니 그러니까 전날 밤에 선거 바로 직전 전날에 이거를 터뜨립니다. 저한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욱하고 김만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그 성남 주재기자를 통해서 이거를 여과 없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기소가 안 됐는데 기소가 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영수 후보님한테 백배 사죄를 드렸고 제가 공지했습니다. 6월 4일 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상태를 더 확인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우리 뭐 안에서는 우리가 월등 이긴다 하겠지.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보면은 공작이다. 본인이 그때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뭐 사과됐다. 그 경쟁 후보에 가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또 다른 갈래예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좀 했거든요.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그 이제 최근에 그 지난 대선 때 3일 전에 폭로해서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의 전초전 2014년이에요. 이거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 내용이 결국에는 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
선전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반격할 시간적 또는 뭐 물적인 여러 가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보도가 선거 전날 직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언론사나 모든 쪽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제공한 측의 예. 보도를 해요. 일단 보도를 하게 되죠. 예, 하게 돼요. 예, 일단 그리고 하게 됩니다. 반론하는 사람은 우선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 정도만 반론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 운동을 하다가 보면 대응을 잘 못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선거 때 이런 경우를 한번 겪어봤는데 이 완전히 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든 분이 그 선거에서 그래서 저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국적으로 막 보도를 해서 그때부터 선거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예. 그 선거 여론조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측에서는 근데 뭐 대응도 못하고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당내 그렇겠죠. 경선이.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죠. 예,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여론조사 회사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다 선거 끝났고. 끝난 지 1년이 지났죠. 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더 예. 나아가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런 행위는 공소시효를 예. 훨씬 늘리고 그다음에 아주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이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예. 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방 터뜨리고 선거에 그 예. 도움을 얻고 그다음에 조용히 지나가면 자기들이 모든 것의 승자인 이런 선거 제도가 지금 현재 예. 온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 여기 등장 인물들이 이 전부 다 대장동 관련돼 있어요. 일당들이고 예, 예. 또 이번에 또 관련된 사람도 뭐 김만배 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계속 그 좀 더 세련되고 예. 좀 더 단위 내지 규모가 커지고 더 나가서 전 국민을 그 속일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뭐 기안건설 사건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했던 예. 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슨 사건 예, 사건 예. 전부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국회에서 좀 관련 법 제도를 바꿔서 공소시효를 한 10년 정도로 하고 이런 경우에 아주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이런 알겠습니다. 나쁜 일은 계속 반복되죠. 김종욱 전 행정 갈게요. 사실은 이 천화동인 7호 소유주를 알진 배모 씨 얘기와 그리고 앞서 영상 확인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허위 제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자연스럽게 허위 제보를 이루어진 보도가 이 선거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동규 씨랑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예. 그게 사실입니까? 428억이거든요. 그 내용이. 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검찰이. 유사한 게 다 진술이에요. 예. 재판을 하면 재판에서는 증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배모 씨의 진술이고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고요. 예. 2014년 선거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루 전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55.05% 대 44.04%예요. 11%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선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날이면 이거 다 알아요. 대강.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무지막지한 방식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 이게 소위 예를 들면 인터뷰가 허위인지 아닌지 예. 여기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의하면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소위 예를 들면 지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검사 간의 관계의 문제인 건데 예. 지금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은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현옥 녹취록을 보게 되면 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간의 관계가 매우 깊다라는 내용들은 녹취록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위 인터뷰가 허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안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구속영장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흘러나왔는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 2년 동안 1년 6개월을 예를 들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안 된다 더 이상이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검찰의 퍼즐이 하나가 좀 깨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이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왜 이걸 지금 예를 들면 흘리는 거죠? 예. 또 그렇다면 뉴스타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예. 올해 터트린 이 내용도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터뜨렸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조호영 씨가 그럼 잘못이 없는 거냐? 이 저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예. 대출 브로커를 했던 사람 윤석열 담당 검사가 있을 때는 소위 기소도 안 된 거지만 4년 후에요.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내용이에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부실 수사는 있었던 것이고 예. 그것이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소위 박영수 특검과 그 당시 윤석열 검사 간의 예. 관계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가지고 국기분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건 매우 정치적이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확정됐을 때 국기분란을 말씀하시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아주 상반대 의견 주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잖아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장- 이 사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성남시장 예, 예. 사건 때 이야기는요. 그 어. 일종의 말하자면 점도둑이 예. 이제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와서 이제 좀 큰 금고를 턴 금고털이 범이 된 알겠습니다. 거죠. 그거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서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거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는 2014년에 이른바 허위 재벌 통한 보도,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종욱 정무장관이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된 그 사안까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요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 말에 대장동 의혹 첫 보도가 돼서 이게 이슈가 커지죠.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보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5일 정도 뒤에 김만배 신앙님에게 1억 6천여만 원 송금했는데 이걸 지금 착감 명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대선 토론 한참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계속하죠. 그리고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에 뉴스타파 보도가 신앙님 제보로 김만배 인터뷰 파일과 함께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선은 3월 9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도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엽 병풍 선거 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그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 당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이 뉴스타파 조작 가짜뉴스 같은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요. 두 가지 사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방선거 대선이잖아요. 2014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입니다. 벌써 2014년 당시에는 형수욕설 이게 공개됐잖아요. 근데 대장동 일단 아까 나 설명이 나왔었지만 그 대장동 일단 배모 씨를 통해서 언론에 허위 제보가 되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요번에 그 인터뷰는요. 2021년 8월에 대장동이 제기됐고요. 9월에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돈이 오가게 되죠. 그리고 보도는 대선 사흘 전. 그리고 2014년은 선거 하루 전 보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보도한 기자한테 또 100만 원 돈이 갔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해당 보도 당시에 시장 선거 때는 뭐 내용을 SNS에 공유했고 토론 때 언급했다.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요. 오신환 전 의원님. 굉장히 구도가 비슷한 데다가 공통점은 김만배 씨가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는 거예요. 수혜자. 예. 결국 따지고 보면 예. 그 일의 수혜는 누군가.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또 성남 FC 사건 모든 것들이
그 연결고리는 다 끊어져 있지만 최종적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지금 이 인터뷰 여론 조작 이 조작 사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2014년도에 한번 그것이 효과를 이렇게 검증해 본 내용들을 2022년도에는 판을 키워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속속 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판에서 늘 이렇게 허위로 정치 공작으로 승리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걸 엄중히 다루고 있을 수는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사흘 전에 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조작 인터뷰 이 의혹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거는 엄벌 100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우 전 총장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등장한다는 점, 물론 다른 인물들은 각각에 나와요. 그리고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의 이 논평의 내용은 골자는 그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김만배 씨의 구속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법원에서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을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명의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비교했지만 2014년에 성남시장의 결과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동규 씨와 배모 씨의 검찰 진술만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찰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지금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인터뷰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 9월 15일 날 신학림 씨는 20년 만에 김만배 씨, 그때 당시 김모 씨였습니다. 김모 씨가 이렇게 대장동에서 돈을 벌었다 해서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한 거죠. 공식적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한 거고 그 9월 15일은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국민의힘 누구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3월 6일 날 이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대선 토론 2차 토론일 겁니다. 2월 달에 커피는 누가 타주던가요? 이런 물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남욱이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게 남욱 진술 때문에 나오고 최종적으로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가 당시에 이제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만약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기획했다면 바보들이죠. 적어도 10일 전, 일주일 전에 해야지 3일 전에 이걸 보도하면 선거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너무 뭔가를 선거를 노린 아주 반전의 카드로 이렇게 쓴 거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언론사 뉴스타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명해야겠지만 일부러 3일 전에 보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저는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표방하고 있는 무정파적 탐사보도 전문 업체로서의 어떤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향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네 분 말씀 차례대로 쫙 들어보니까 쫙 의견이 좀 갈리고 계시죠 지금요. 뭐 예상대로요 지금. 그러니까 수혜자 부분,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당시에 왜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선 분석과 전망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는 내용들인데요. 이래요. 이게 좀 이 당시 이제 대장동 의혹이 한참 됐던 22년, 뭐 21년 뭐 이런 때거든요. 지금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집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언급되면 안 된다. 유동규 일탈로 몰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선되면 3개월 안에 다 풀려난다. 걱정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 구속영장, 추가 구속영장 신문이 있었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때 검찰 쪽에서 내놓은 얘기인데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유동규 일탈로 정리하라. 이런 인터뷰를 좀 허위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조우영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바로 유동규다. 지시대로 인터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검찰에서 설명이 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김만배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저렇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오늘 검찰이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기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구속 기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당신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라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혹시 소명 부족인 건지 아니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더 강했던 건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또 이것은 뭐 이미 2014년의 일이고 이것은 공소시효도 완성되었고 지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기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저 사안 자체로 보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저는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의 문제에서 9월 20일 날 김만배 씨가 신앙님에게 책값을 1억 6천만 원을 보내주잖아요. 그 직전에 인터뷰를 5일 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돈을 주고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요청을 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대선이 민주당도 이미 이재명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후보자가 정해지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당내의 싸움이 있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1억 6천만 원의 책값은 책 세 권 값으로 이게 무슨 훈민정음 해례본이 아니고서야 이만큼 돈을 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돈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선에 활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앙님이라는 분도 또 저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저 신뢰성이 있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착착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양쪽 다 김만배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하나는 이분이 이제 돈의 저수지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자금의 저수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굳이 이렇게 자금을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뭐 자금을 아무리 쓰고 불법이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이게 유동규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로 만들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한 석 달 내에 석방시켜 주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꾸민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또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뭐 말뿐이지 않느냐, 검찰이 흘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중에서 틀렸다고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재판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날 텐데 검찰 내용, 검찰의 뭐 발표 내용 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그 언론 이런 뭐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든 또는 뭐 정당의 대표자로 나와서든 정당의 대변인으로 나와서든 늘 이야기가 뭐 말뿐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 증거대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전부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는 또 시청자들이 다 잊어먹어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심판의 대에 이제 오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사실은 주로 진술 위주로 소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내는 거는 검찰의 몫이겠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증거를 찾아서 증명을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까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